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블로그의 공지사항에 주주 간담회 면담 질문 및 답변 관련해서 18개 사항이 올라왔는데요. 팩트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 간담회 관련되는 부분 8월 27일 어제 진양군 회장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걸려서 주주님들을 모시고 이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뭐 작년도에도 이제 CRL 이후에 이제 뭐 주주 간담회 형식으로 영상이 뭐 올라왔던 사례가 있는데요. 어제도 두 번의 간담회에서 나온 질문 내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핵심 내용을 간추려서 이제 공유한다. 그래서 이제 뭐 주주들 입장을 대표한 분들이 가서 이제 뭐 질문하고 뭐 진양호 회장이 뭐 답변하는 형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9월 달까지는 HLB 입장에서 펀더멘털 상에서 리서브미션을 해소하는 뭐 일정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 주가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중심으로 이 부분에 확인하는 기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18가지 질문과 답변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거의 IR 수준의 NDR 수준의 뭐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8일에 있었던 타이베이 미팅에서 FDA가 보안 사항에 이견이 없다. 그래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뭐 내어라 이렇게 이야기 났잖아요. 그래서 뭐 회의록 공개라든지 항서제약이 공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항서제약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그러니까 설비라고 하는 게 결국 CMC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뭐 이게 비밀 유지 계약 뭐 이런 이야기 없다가 이번에는 또 이제 뭐 HLB하고 엘러바 테라피틱스 항서제약 3자 간의 그 CDA, 보통 이제 비밀 유지 계약 같은 경우는 뭐 NDA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CDA로 해가지고 항서제약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적으로 공지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어제 이야기는 뭐 나름 뭐 동의를 거쳐서 뭐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은 공개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뭐 항서제약의 설비,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은 설비가 이제 경쟁력이니까 이런 부분이 뭐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비밀 유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뭐 작년부터 했는지 이번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CRL에 관련된 내용을 공지하면 불확실성이 거치고 오히려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나, 근데 사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뭐 CDA로 비밀 유지 계약으로 했던 것 자체가 오히려 조금 이제 예외적인 뭐 지금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공장은 선카디아, 수저에 있는 선카디아 이제 공장이거든요. 플로포스트 약물을, 플로포스트 약물은 이제 캄넬리주마브 이야기하는 겁니다. 캄넬리주마브는 뭐 매출액 기준으로는 1조 이상 팔고 있기 때문에 플로포스트 약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항서제약이 9가지 공장 중에서 FDA 기준의 CGMP 관련되는 인증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는 항서제약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파트너의 기본 자세라 믿는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에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계속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내용들이 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포스트 액션 레터를 수령한 이후에 구체적인 CRL 사유를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뭐 4월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액션을 여러 번 했잖아요. FDA 미팅을 통해서. 그 FDA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수용했다. 그러니까 타이베이 미팅에서 포스트 액션에서 하라는 걸 다 했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다 받아들이고 한 가지, 이 한 가지 부분이
1차 CMC 실사 때는 지적받지 않았던 사안이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10개 정도 이제 그 옵저베이션 받았던 부분에서는 나왔던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사안에 대해서 양사는 비교적 단순한 사안으로 뭐 간주했다. 예. 그래서 항서제약은 타이베이 미팅에서 이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문제없음을 주장했으나 FDA는 시판 후에도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입장을 권고했다. 요게 이제 사실 타이베이 미팅에서 뭐 가장 중요한 어떤 구체적인 회의록에 뭐 준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6월 달부터 이제 플랜 B로 준비해온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FDA도 해당 접근 방법이 적절하던 것을 이제 이번 타이베이 미팅에서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뭐 옵저베이션이 세 가지로 이제 폼 483이 사실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멸균 공정 아니면 유관 검사 아니면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방대한 데이터가 뭐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 멸균 공정이 아니면 유관 검사나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중국에서는 이게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뭐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6월 달에 플랜 B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플랜 A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기존 했던 부분이 조금 이제 반증하는 부분을 제시했지만 FDA가 이런 부분을 우려를 했기 때문에 플랜 B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 그래서 FDA도 이 접근 방식이 적절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막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6월 달이니까 통상적으로 데이터 확보가 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요. 한 연말 정도 되어야 항서제약이 뭔가 입장을 표명할 거고, 통상적으로 작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그 10월 달에 국경절 전에 항서제약이 이야기를 하고 이게 아니면 내년 이제 춘절, 그러니까 우리 설 전에 뭐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음 달에도 항서제약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뭐 목표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크로스체크가 뭐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진양곤 회장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뭐 Q&A에서 이야기를 뭐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Q&A에서 이 FDA가 타이베이 미팅에서 추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앞서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 똑같은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뭐 하나이고 그러니까 본래 이야기할 때는 별로 이렇게 그 심각한 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FDA가 이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말 자체는 보통 멸균 공정이나 뭐 유관 검사 같은 경우에는 밸리데이션을 몇 번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생 관련되는 뭐 구동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이 잘 이렇게 그 정리가 되고 요구했을 때 바로바로 나오고 뭐 이런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 6개월 정도 뭐 수정하면 충분히 뭐 될 수 있는 상황. 왜냐하면 6월 달부터 새로 했다는 말은 3월 달 이후에 데이터가 뭐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이면 한 뭐 4개월 정도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을 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 말고 이제 다른 데이터를 요구하니까 6개월 이상의 뭐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뭐 추정하는 것이 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추가 데이터 확보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느냐. 이게 이제 정확한 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FDA가 재량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거로 충분하다, 아니면 더 달라. 이게 계속 이제 의사소통으로 오고 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서제약과 FDA가 어떻게 이제 그 의견 수렴을 하면서 이 부분이 완료가 되어야 리서브미션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FDA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안정성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 6월 달에 했으면 뭐 7월 달, 8월 달이니까 뭐 9월 달에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근데 항서제약은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기종까지 이제 충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더 이상의 CRL이 없어야 된다는 각오로 항서 측에서는 최대한 완벽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3개월 최소라고 하면 9월인데, 그러니까 9월이 만약에 미니멈이라고 하면 그 항서제약 입장에서 뭐 이제 기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12월이나 뭐 내년도 초까지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의 CRL이 없다라고 항서제약이 정말 이제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냥 리서브미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공장 자체에 대해서 CGMP 등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EIR에서 NAI 등급을 받고 뭐 이렇게 제출하면 그게 시간이 늦더라도 가장 완벽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항서제약이 만약에 이제 크로스체크로 이제 9월 달에 이야기가 나온다면 확인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현재 하나의 이슈, 동의를 얻은 개선된 방안, 이 방안의 일정 기간 동일선 유지하는 데이터, 쪽 시간의 문제죠. 왜냐면 데이터는 시간이 되어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마치 지금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HBM3 12단 관련되는 부분 콜 테스트가 뭐 수율이 안 나온다. 수율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면서 잡는 거거든요. 뭐 비슷한 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바이오 공정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여부를 뭐 판단하려면 뭐 시간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뭐 이런 거다. 그리고 이외에 재신청 서류는 리서브미션 할 수 있는 서류 작업은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완료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게 이제 항서제약 입장이고 HLB도 이런 내용은 뭐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항서제약은 데이터 축적 기간과 관련된 내부 기준을 마련해서 HLB와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비밀 유지 계약상 임의로 이제 구체적 이건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항서제약이 먼저 아마 해외에서 뭐 외신을 통해서나 기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Q&A를 살펴보면 간암 신약 재신청 시 FDA에 제출하는 자료에 타입의 미팅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항서제약은 그러니까 미팅을 끝났으면 회의록은 당연히 수령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수령을 한 부분들을 공개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공개를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재신청 시 리서브미션 할 때 이걸 첨부해야 된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해당 내용이 없다라고 이제 확인해 준 거고요. 회의록 수령 자체가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내용이 어떻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제 Q&A 같은 경우에는 이번 두 번째 이제 CMC 이슈 같은 경우가 MES, 스카다, 요거는 이제 폼 483에 떠 있는 observation 3 관련되는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제 품질 시스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가? 중국의 지식 플랫폼에 관련되는 글이 게시되고 국내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다. 이것도 이제 뭐 유튜브 상에서 저도 이제 뭐 중국의 자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관계와 단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 항서제약과의 비밀 유지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해당 소문은 전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팩트 체크도 이것도 이제 비밀 유지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폼 483에 나왔던 부분들이 다 이제 지금 그 팩트라고 아니라고 하면 옵저베이션 3에 이제 스카다 내용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분명히 이제 업데이트를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거는 이제 크로스 체크로 항서제약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뭐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신청 이후에 여전히 클래스 클래스 1을 예상하느냐. 2차 CRL 수령 당시
캄렐리주마비 CMC 실사에서 세 가지 지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문제라 판단해서 클래스 1 사안이라 예측했지만 결과적으로 FDA 요중을 잘못 이해한,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 1을 신청하는 건 회사가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어떤 회사에서 사례를 봤을 때도 회사는 클래스 1을 요구할 수는 있는데 FDA가 클래스 1, 2를 결정하는 건 FDA의 사실 재량적인 요건이거든요. 뭐 클래스 1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클래스 2로 생각을 해서 그냥 실사를 나겠다 하면 실사가 나가는 것이 이건 FDA의 어떤 재량적인 부분이니까 FDA 판단이 어떠냐가 향후에 판단하는 거지 회사가 클래스 1이기 때문에 1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멸군경조 매뉴얼 등의 지적사항은 FDA가 데이터를 확인한 후 추가적인 이의 제기가 없었으나 가중 단순한 사안으로 분류되었던 지적사항, 그러니까 observation 2 아니면 3잖아요. 이게 이제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졌다. 지금 시점에서는 클래스 1이냐 2가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는 그냥 요청하는 거고요. 뭐 결정하는 거는 FDA니까 이게 뭐 클래스 1이냐 이거 회사한테 물어봐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결국은 그 최종 허가 과정에서 CRL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항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엘레바가 신약 허가 절차를 주도했고 항서가 우리의 타임라인에 부응해 왔으나 두 차례의 CRL을 통해서 생산 설비에 대한 문제가 핵심 어제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CRL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다 지금 항서제약이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서가 어떻게 하느냐 뭐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신속한 허가가 중점이었다면, 근데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다라고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제 옵저베이션이 이렇게 되었을 때 항서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진행을 했고, 그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9월에 항서제약이 먼저 이제 사실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레바 측에서는 좀 더 뒤에 이제 뭐 이런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이제 팩트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됩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은 간암 신약 허가에 충분한 의지가 있느냐? 항서제약 경영진 역시, 왜냐하면 이제 일정이 길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의 CRL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캄렐리주맙은 중국에서 1조 이상 팔리고 있는 블록버스터인데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약가가 인하되면서 PD1 시장이 10개 이상으로 되면서 점유율은 한 1등으로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2028년도 이제 키트루다가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PD1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경쟁 강도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화를 지향한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제 빨리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논리로 뭐 접근을 하고 있고, 현지에서도 이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서제약은 리보와 캄렐리주맙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 리보세라님 2014년, 캄렐리주맙이 2019년도에 중국에서는 세 번째로 PD1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제 매출액에서 거의 뭐 절반 가까이는 리보세라님 캄렐리주맙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아직은 받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 환자들이 실제로 투약받고 있는 주사제 생산 공장이, 주사제가 가장 이제 FDA가 규정해서 업데이트도 자주 있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CRL을 받았다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중국에서도 비판이 많기 때문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작년부터 표명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이런 입장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또 18분이니까요. 한 번에 다 지금 하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나누어서 여기까지 하고 이어지는 Q&A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